좋은데? 아 진작에 할걸. 이거 좋네. 좀 더 들어도 될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제가 생일 라이브 이후로 2달 만에 왔군요. 왜 이렇게 얼굴 안 비추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때 생일 라방 할 때 이거 조명을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설치를 하려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하네요. 이게 색깔도 바뀔 수 있어. 똥색으로도 바뀔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완전 환하게, 이건 중간, 그리고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돼. 얼굴이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두워지고. 근데 하나 2개 정도가 괜찮나? 2개 정도 괜찮나요? 너무 밝다. 이 정도?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은데? 암튼 설치를 해봤는데 훨씬 좋다. 이거 진작에 할걸. 진작에 할 것을 왜 진작에 안 했을까? 제일 낮은 것도 좋다고요? 제일 낮은 게 이거. 하나 올리면 이거, 하나 더 올리면 이거. 몇 단계가 0단계, 1단계, 2단계가 있거든요. 뭐가 나요? 1단계가 나온 것 같지 않아요? 투표! 0단계, 1단계 투표. 자, 0단계는 0, 1단계는 1, 2단계는 2라고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눈부시다고요? 내릴까? 1단계가 예쁘다. 1. 오케이. 1로 할게요. 1로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물병이 왜 이렇게 많냐고 하시는데, 네, 물병이 좀 많이 있네요. 물병이 많은 이유. 여기 친구가 한 명 와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저기 좀 치워주시죠. 예. 아니 물병 말고 저 테이블 위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좀 다 몰아서 좀 치워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결혼식이 하나 있어서 지인분 중에, 그래서 결혼식 갔다가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오랜만에. 네, 친구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인, 계속 같이 보는 친구인데 오랫동안 결혼식 같이 갔다가 잠깐 같이 왔어요. 커피 하나 시켜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옷에 스티커를 떼라고요? 제 옷에 스티커요? 어디 뭐 이거? 그쵸, 예쁜 날이라서 머리 많이 길었죠. 원래는 최근에 제가 머리를 잘랐는데 이거를
자를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해서 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냥 이번 연도까지는 쭉 기르고 내년에 그냥 시원하게 한 번에 탁 자르면 어때요? 라고 해서 오케이. 그래서 안 잘랐습니다. 긴 거 어울린다고요? 근데 진짜 많이 길었어. 진짜 많이 길었어. 진짜 많이 길었어. 아무튼 그렇답니다. 자르면 보여달라고? 그쵸, 자르면 뭐 자연스럽게 보게 되지 않을까요? 짧은 머리? 근데 저는 짧은 머리는 모르겠어. 나랑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 아시죠? 앞머리가 눈에 찌랬든 말듯 할 때까지 딱 길러야 예쁜 거. 근데 나는 눈을 찌르면 너무 불편해. 앞머리가 길면 좀 그날 하루가 망가지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창 머리 길 때는 앞머리가 이까지 왔잖아요. 그래도 불편해. 막 이렇게까지 와도 앞으로 그냥 가리니까 뭔가 시력이 나빠지는 것 같고 불편해가지고 나는 못 기르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기르지. 결국엔 잘랐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원래 이 정도는 냅둬야 돼요. 근데 내가 근데 너무 불편해서 그런데 좀만 더 잘라주세요 해서 계속 자르고 해서 여기까지 잘랐어. 결국에는. 그러니까 앞머리가 삐죽삐죽 길어야 예쁜데 난 그것도 못 참겠더라고. 난 눈찌름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앞머리를 결국 잘라서 사협 본 게 이 정도. 저한테 재호님 근데 여기서 더 자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협 봐서 이 정도인데 이것도 사실 눈은 좀 찌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결혼식을 가야 되는 날이니까 좀 이쁘게 해야겠다 해서 앞머리에 롤을 해가지고 살짝 지금 뽕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눈을 지금 좀 덜 찌르는 상황. 거의 안 찌르죠, 이 정도는. 의형 머리가 진짜 이뻤다고. 지금 이 머리예요. 단지 여기서 여기 뒤에가 없는 버전? 이 버전일 뿐인 거지. 딱 이 버전인데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거 있는 거 말고는. 긴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기를까요? 근데 내가 그때 기를 때 너무 불편했어가지고 옛날에 활동할 때 이만큼 기른 거 이후로 처음인가? 한 번 더 있다. 제가 진짜 옛날 옛적에 저 막 갓 20살 되고 이랬을 때 머리가 진짜로 어느 정도였냐면 앞머리가 한 여기까지 왔어요. 옆에도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아예 그냥 이렇게 예수님 머리처럼 못 자르게 하는 거야. 왜냐면 너네 데뷔하면은 스타일링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길러라. 맨날 모자 쓰고 다녔어요, 진짜로. 근데 결국에 데뷔할 때는 머리 다 잘라서 엄청 짧게 했어. 그럴 거면 왜 기르냐고. 난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킨 대로 해야지, 그때는. 머리 묶은 저요? 머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친구분 옆에 그냥 앉아있어요. 어깨가 더 커진 것 같다. 아니야, 어깨 이거 뽕이에요, 여러분. 안에 패드가 들어있어. 얘 머리를 내가 봤을 때 조만간은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근데 진작에 할 걸 이걸. 진짜 아쉽네. 친구의 비즈니스를 보는 친구분의 심정이요?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이게 무슨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인스타 라이브 소통하는 건데, 우리 팬분들이랑. 조금만 잘라보자. 어디를 잘할까요? 그리고 이 뒤에 물병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저거는 이렇게 봉투에다가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되는데, 저는 좀 병적으로 좀 분리수거, 쓰레기 이런 거를 좀 잘 버리려고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일반 쓰레기 안 버리고 저렇게 모으다 보니까 조금 더 모이면은 이제 봉투에 싸서 버리려고 하는데, 또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분리수거를 해도 이게 재활용이 몇 파 안 되고 다 일반 쓰레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약간 좀 허망함을 느꼈어. 근데 그래도 거기서 몇 프로라도 재활용이 된다면, 네, 지구를 위해서 저는 좀, 나 모르겠어.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일세에다가 막 다 담아서 버리는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주변에 친구나 누군가가 그냥 버려 이러면 그냥 근데 여기서 나만 또 분리수거 해야지 하면서 하면 또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괜히 좀 밉상처럼 보일까봐 그럴 때는 그냥 그래 이러고 그냥 마는데, 그때마다 뭔가 속이 불편해. 되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왼쪽 어깨에 스티커가 붙어있다고? 어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스티커 아닌데? 이거 로고인데? 아니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요거 브랜드 내가 까먹었는데 어떤 브랜드가 이게 상징인가봐. 근데 이거를 내가 오늘 아침에 있는데 우리 엄마가, 야 재호야, 왜 옷에 택도 안 떼고 나가냐고, 일로 오래요 떼준다고. 그래서 엄마, 이거 브랜드 이거 그거야, 떼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이거 디자인이야. 하니까 그래, 아더에로 그래. 네, 이거 로고예요 여러분. 이걸 뗀다고? 이거 떼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보고, 재호야 왜 택도 안 떼고 나가냐, 새 옷을. 엄마, 새 옷 아니야 이러고. 근데 이게 보였구나. 언제 보였대? 나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신기하네. 오늘 결혼식장 갔는데 뷔페에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밥 먹고 이제 한 번 더 풀려고 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느 아저씨가 저를 툭툭 치시는 거야. 그래서 딱 뒤돌아봤지.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그 등에 뭐가 묻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가 묻었어요? 그러니까 뭐 묻었대 계속. 뭐가 묻었어요? 뭐 없는데? 하니까 막 떼려고 하시는 거야, 잡아서. 그래서 그거 안 돼, 그 로고예요 이랬어. 그 로고예요, 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셨습니다. 보시는 분마다 다 왜 뭐가 묻어있다고. 그래서 설명을 드렸죠. 로고입니다. 희한하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착한 아저씨였어. 웃기죠? 그럴만하다고? 이거 여러분 다 알지 않아요? 나도 이거 브랜드 이름은 아더에러? 잘 모르는데, 이거 딱 봐도 그냥 디자인 같지 않아요? 이게 진짜 상표처럼. 이게 그럼 좀 잘못됐네. 여기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쵸? 왼쪽 가슴이나 아니 팔에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이 낫겠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치, 아더에러 X 자라 콜라보 저거였어. 그래, 저거.
이거를 제가 그 유니버스티케 거기 프로듀서로 나갔을 때 한 번 입었었어요. 그때 한 번 입었던 옷인데 그때 한 번 입고 한 번도 안 입었어. 딱히 평소에 이렇게 안 입고 맨날 후지근하게 입고 다니니까, 그냥 추리닝 입고 다니니까. 저는 그래서 불편한 옷을 되게 싫어해가지고 막 정장이나 이렇게 막 벨트 이런 걸 되게 뭐 볼 사람도 없고 맨날 뭐 와서 뭐 일하고 집 가고가 단데 잘 보일 사람도 없고, 뭐 어디 이제 뭐 일하러 갈 때나 비즈니스 하러 갈 때는 물론 차라리 입겠지만 그때도 웬만하면 최대한 추리닝처럼 뭔가 바지 버클도 없고 뭔가 그런 옷을 입어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옷. 오늘 날씨 별로 안 추웠어요. 오늘 날씨 별로 안 추웠어. 그 작업실에서 추우면은 저는 저거 입고 해요. 이거 보여요? 이거 입고 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뭐 라방에서 한번 입었었는데 군대 깔깔이 저거 입어요. 저거 입으면 되게 따뜻해. 저거 입고 히터 틀어놓으면은 따뜻합니다. 오늘 별로 안 추웠어요. 그렇지, 깔깔이 아시는구나. 자켓 벗어달라고? 자켓 왜요? 자켓 안 이뻐요? 근데 추워. 벗으면 우리 오빠랑 똑같네. 근데 깔깔이가 편해. 그래서 딱 여기 오면, 작업실 오면 뭐 뭔가 두꺼운 겨울엔 패딩 같은 거 입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럼 패딩 벗어서 저기 옆에 놓고 바로 깔깔이 갈아입습니다. 히터 딱 켜고. 그러고 작업해요. 왜 점점 어려지냐고? 저가 어려진다고요? 뭔가 좀 젖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옛날에 비해서 점점 젖살이 빠져들면서 조금 얼굴이 좀 성숙해진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떡하라고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항상, 근데 진짜 이게 좀 뭐냐면, 보는 사람마다 다 맨날 보면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뭐 한 달 전에 본 사람도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항상 그게 아니지,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 한 20 초중반부터 항상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볼 때마다. 근데 젖살이 빠질수록 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전 똑같아요, 여러분. 몸무게가 변함이 없어요.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살이 빠지지도 찌지도 않아요. 항상 일정하게. 근데 보는 분들마다 맨날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하시는데 저는 안 빠졌습니다. 맨날 왜 이렇게 야위어가, 제발.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제가 한창 운동할 때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왜 이렇게 말랐냐, 말랐냐도 아니야, 말라 빠졌냐라 그래요. 아유, 우리 손주 말라 빠져가지고 야너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할머니, 나 안 말랐어, 나 그렇게 안 말랐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말라 빠져가지고 야너 이렇게 말라가지고 일로 와봐라. 그래서 막 몸을 만져. 아이고, 이렇게 뼈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그럼 제가 이렇게 몸에 힘 딱 줘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등이랑 가슴 쪽 이렇게 만지시더니 아유 이러면서 갑자기 막 근데 이 단어를 쓰기가 좀 애매한데, 아무튼 이 무슨 단어를 가슴이라고 표현을 안 하시고 할머니 따르게 얘기하는데, 어휴, 가슴이 와 이리 크노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리 말랐는데 가슴이 와 이리 크노 이러면서 등 만지. 어휴, 등이 와 일로. 나 안 말랐다니까. 야, 배 보자. 배 만지면 또 배가 또 이제
진짜 운동할 땐 또 배가 없을 때여가지고 배 만지면 이렇게 비짝 꼬라는데 가슴이랑 등이 와 이리 크노 이놈아가 이게 희한하네 하면서 계속 뭐라 하시거든요. 할머니 그 살이 쪄서 지방이 이렇게 많은 것보다 이게 낫잖아. 그러면 야야 살이 있어야지 뭐가 무슨 몸이 희한하네 하고 계속 뭐라고 하시. 진짜 웃겼어요. 맨날 할머니 나 그렇게 안 말랐어 만져봐 계속 힘주고 만져봐 안 말랐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도 이제 알까리에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말랐다고 하기엔 또 뭔가 막 너무 막 두꺼우니까 야가 와이르노 이러면서 맨날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야야 이리 와봐라 야 와일로 야가 이 몸이 희한하다 맨날 이러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확실히 그러니까 배가 좀 나와 있어야 돼. 배가 있어야 된대.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어야 사람이 건강한 거래. 근데 나한테 배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근데 배는 없는데 왜 이렇게 이러냐 맨날 이러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타고나게 몸이 되게 뼈대가 얇아서 여기 팔목도 엄청 얇아요. 여기 전완근도 되게 얇고 종아리도 엄청 얇아요. 발목도 엄청 얇고 그래서 야가 팔이랑 다리는 이렇게 얇아가지고 저는 또 여기가 얇은 거는 신경이 안 쓰이는데 종아리가 얇은 게 너무 싫은 거야. 어느 순간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종아리 얇은 건 싫더라고. 허벅지가 얇은 거는 그냥 운동하면은 금방 커져서 왜냐면 제가 몸이 이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이쁘게 괜찮은데 허벅지는 괜찮은데 종아리가 너무 얇으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카프레이즈라고 하나? 그 운동을 몇 번 해봤는데 종아리는 쉽게 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름 뭐지? 그 엄청난 보디빌더 아놀드 슈와르제네거 그분이 종아리가 저처럼 엄청 얇았대요. 그래서 한창 비더로 잘 나갈 때 몸이 엄청 이뻤는데 종아리가 너무 얇아서 항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쟤 종아리가 너무 얇다 항상 이 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항상 긴 바지를 입고 다니셨대. 근데 그게 너무 듣기 싫어서 종아리 운동을 매일매일 하셔가지고 무게를 쳐서 이만했던 종아리가 이만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근데 종아리는 지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근 맞나? 복근처럼 잘 커지지 않는 부위, 타고남이 좀 큰 부위.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다른 데 운동하고 나면 종아리를 할 기력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좀 제가 원하는 만큼의 몸이 좀 커지면 종아리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종아리 운동 해야 돼. 종아리가 그 사람의 두 번째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아리 운동을 해야 돼. 여러분 종아리가 있잖아요. 보통 보면 특히 학생 때 이제 여자인 친구들이 이제 체육 선생님이 지각하거나 잘못하면은 오리걸음 시키잖아. 그러면 다리 두꺼워진다고 막 안 하고 그랬었는데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야 백날 해봐라 종아리 두꺼워지나 조용히 하고 빨리 해 항상 이러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야. 종아리 운동 오리걸음 한다고 종아리가 두꺼워지면 다 두꺼워졌어. 나도 금방 두꺼워졌어. 타고나는 것 같아 종아리는 진짜. PT쌤이랑 통하는 것 같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PT쌤이랑 영통하는 것 같아서 싫으면 주제를 던져줘요. 내가 뭐 얘기할게. 그럼 뭐 방송 켜놓고 아무 말도 안 할 수 없잖아. 종아리가 나한테 타고났을까? 저 옛날에 한창 연습할 때는 또 하체가 되게 좋은 그 여자 연습생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뭐 걸그룹 주사?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런 걸 맞더라고요. 근데 그거 얇으면 진짜 얇아지더라. 되게 신기했어. 그게 보톡스처럼 근육을 마비시켜가지고 뭐 근육이 이제 퇴화하게 만드는 건
거라고 하던데 그걸 되게 많이 맞더라고요. 연습생 썰에도 풀어달라고. 연습생 썰? 제가 연습생 때 고2 때 연습을 했어요. 옛날부터 가수가 꿈이었고, 그래서 로엔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 제가 연습생이 됐는데 춤도 출 줄 몰랐어요, 제가. 근데 갑자기 춤을 추라 그래서 춤을 췄는데 이게 추다 보니까 이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때 저를 가르쳐주던 안무가 댄서 형이 춤을 추는 걸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와, 나도 저렇게 추고 싶다. 갑자기 그때 춤에 꽂혀가지고 한 6개월? 한 6개월 정도?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보컬 레슨도 없었어요. 그냥 춤만 시켰어. 진짜 춤만 시켰어. 그래서 춤을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노래는 안 하고 춤만 췄던 것 같아요. 진짜 춤밖에 안 시키셨으니까. 춤을 진짜 맨날 추면서 막 기본기 연습한다고 맨날 거울 보고 있고, 끝나고 갈 때도 형, 저 형 추는 거 한번 영상으로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서 형이 음악 틀어. 그래서 막 형이 추면은, 댄서 형이 추면 가서 앞에서 찍어. 그거를 집에 가는 지하철 타서 집 도착할 때까지 계속 봤어요. 똑같은 영상, 1분짜리 그 영상을 진짜 미친 듯이 본 것 같아. 똑같이 추고 싶어서. 그 춤선 하나하나를 놓치기 싫어서 똑같이 추고 싶어가지고 계속 봤어요. 그거를 계속 보다가, 계속 보이잖아. 계속 보니까 한 몇천 번은 봤던 것 같아. 보고 그걸 본 걸 다시 내가 거울 앞에 놓고 찍고 비교해보고, 쌤이 춘 거랑 비교해보고, 내가 여기서 이게 아니구나. 왜냐면은 쌤은 기본기가 있어서 이런 게 막 일자 이런 것들이 확실히 각이 되게 깔끔한 거야. 예를 들면 안무가 뭐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이것도 45도 정확하고, 팔이 구부러지거나 막 손끝이 이렇게 되거나 이런 게 있는데 딱 정확히 하셨거든, 쌤이. 나 그걸 똑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똑같이 카피를 했어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진짜 많이 올라와서 한번 평가를 봤는데, 제가 쌤이랑 진짜 거의 99.9% 싱크를 가지고 춤을 췄어요. 그때 이제 쌤이 저한테 분신이라 불렀어요. 분신. 저한테. 그 당시에 저는 사실 연습생 신인 새내기였고, 원래 있던 기존의 형들이 춤 잘 추는 형들이 진짜 많았거든. 그 형들한테 맨날 물어보고 같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기가 많이 죽어 있었죠, 제가. 춤을 잘 추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때 이후로 내가 어깨 좀 폈지, 이제. 그래서 쌤이 항상 저를 부를 때, 야, 분신! 일로 와봐! 분신 일로 와봐! 그러면, 네! 그러면 맨날 형들한테, 야, 너네 6개월에서 1년도 안 했는데, 야, 얘가 지금 제일 잘 춰. 너네 연습 좀 해. 너네 네가 잘한다고, 지금 너무 니네, 너무 자기 자신 믿고 연습을 안 해. 얘 봐봐.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이뻐. 나랑 똑같잖아. 항상 저를 그냥 뭐만 하면 맨날 형들한테 쿠사리 주고, 야, 분신 일로 와. 맨날 가면은 여기 앞에 앉아. 그럼 무릎에 제가 앉아요. 무릎에 앉으면, 우리 분신, 내 분신 먹어. 막 옆에서 같이 밥 먹고 이쁨을 되게 많이 받았죠. 그때 이제 춤에 한 1년 가까이 하면서 춤이 진짜 많이 늘어서, 그때 이제 춤을 볼 줄 아는 시선이 생기고, 춤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때 이후로는 뭐 춤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겼었고 그랬었죠. 네, 무릎에 앉았어요. 그때 제가 막 절사도 많고 좀 통통했거든요. 진짜 내가 봐도 좀 귀여웠던 것 같아. 그럼 맨날 밥 시키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연습하고 있으면, 야, 분신! 연습하고 있는데 나만 불러. 그럼 내가 이러면 형들 막 나오면, 야, 너네 연습해. 분신 일로 와. 이 앉아. 제가 무릎에 딱 앉아, 이렇게. 네! 이렇게 앉으면은, 먹어.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먹어. 이러면 눈치 보면서 먹고, 형들 눈치 보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제가 좀 이상한 겉멋이 들어가지고 머리도 가만 안 냅뒀어요. 진짜 휘황찬란하게 여기 그때 투블럭이 유행이었거든요. 한 여기까지 안에를 다 밀었어. 한쪽 냅두고 한쪽만 밀고 파마하고 염색하고. 그땐 그게 멋이었어요. 그게 멋이었어. 뭔가 자칫 잘못하면은 좀 불량 학생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 그때는 제가 막 멋부리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그런 걸 잘할 줄 모르니까 항상 형들 보면서 형 집에 갈 때 이제 같이 가면, 그때 회사가 방배에 있었단 말이에요. 방배역까지 걸어가는 길에 끝나고 형 이거 가방 너무 멋있는데 어디서 파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그때 당시에 힙하퍼라는 사이트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무신사고, 당시 힙하퍼가 아마 1등이었을 거예요. 힙하퍼에 이런 도메스틱 브랜드 있어 봐봐. 그래서 힙하퍼요? 그러면 핸드폰에 힙하퍼 적어가지고 집에 가. 힙하퍼를 적어. 들어가서 막 봐. 아 이런데 이런 가방이 파는 거구나.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사줘. 그래서 엄마가 사주면 그거 사고, 옷 같은 것도 막 찢어진 청바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난 그거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는 거야. 왜 나는 그냥 일반 이마트, 뭐 홈플러스 아니면 뭐 백화점 이런 데서 파는 거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가면 뭐 다 폴로, 빈폴 막 이런 거잖아요. 그 당시에 폴햄, 그다음 또 뭐 있냐, 지오지안가? 아무튼 뭐 그런 브랜드인데 그런 데는 그런 게 없었거든. 약간 되게 댄디한 느낌밖에 없어서. 그럼 형들 보면 되게 스트릿 브랜드 되게 멋있어 보이니까. 당시에 또 댄서 형이 그 당시에는 흰 티에 스키니진을 좀 엉덩이까지 내려입는 게 유행이었거든. 흰 티도 무조건 박스티 완전 크게,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끔 입고 춤추는 게 유행이었어요. 뉴에라 쓰고. 그 뉴에라도 그때 처음 사보고, 뉴에라 이거 어디서 사는 거예요 형? 물어보고, 형 티 어디서 샀어요? 이거 유니클로 거야. 유니클로 가가지고 엑스라지 제일 큰 거 사가지고 입고. 근데 내가 입으니까 나는 그 당시에 되게 통통했지만 또 되게 어깨가 좁고 되게 작았어요. 그럼 입으니까 핏이 안 나. 원래 이렇게 어깨가 넓어야 이렇게 떨어지는데 나는 어깨가 조그마니까 이게 이렇게 역삼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 상처받은 게, 제가 운동하게 된 계기가 그때 그걸 입고 막 나는 내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았어. 똑같이 쌤이랑 똑같이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는데, 예, 저희 관리해주시는 팀장님이 야 김재호 너는 안 어울려. 너는 야 너한테 맞는 스타일을 해야지. 귀엽게 생겨가지고 너는 어깨도 좁아가지고 그 큰 티 입고 야 니가 그게 맞냐? 거기서 제가 상처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진짜 그 어린 나이에 와 갑자기 막 수치심이 드는 거야. 와 그 거울을 봤는데 진짜 약간 사람이 너무 멋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내가 되게 몸이 작구나. 근데 형들은 되게 어깨도 넓고 막 운동해서 몸도 되게 좋았거든. 그래서 형한테 가서 형 운동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팔굽혀펴기 하면 돼. 너는 그것만 해도 돼 일단. 근데 난 그게 싫어. 그래서 형 저는 헬스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갖고 헬스하고 그랬었죠. 근데 운동을 해도 몸이 쉽게 커지지 않거든요. 근데 난 또 펌핑된 내 몸이 되게 큰 줄 알고 또 막 입고 이러면 야 김재호 안 어울린다고. 너한테 맞는 옷을 입으라고. 두고 보자. 맨날 혼자 운동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막 청바지 막 위에도 되게 빈티지한 거 있잖아요. 체크무늬인데 좀 막 이렇게 뭐라고 빈티지하게 막 돼 있고, 그런 것들도 형 어디서 파는 거예요? 신발도 이런 거 어디서 사요? 이거 그냥 나이키 거야. 그럼 집에 들어가서 나이키 쳐가지고 막 찾아봐. 그럼 나이키는 그냥 일반 신발밖에 안 팔잖아. 근데 나는 신발도 막 튀는 거 신고 싶었어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막 찾아봐. 찾아보면 막 빨간색 운동화에 이렇게 반짝이가 막 있는 게 있어. 이거 우리나라에 안 팔고 해외 배송밖에 없더라고. 되게 특이한 신발이었거든. 근데 내가 그 신발을 지금 버렸나? 최근에 버렸나? 치우면서 약간 저한테 부적 같은 신발이었거든요. 그 신발 신고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가지고 이 신발은 갑오로 냅둬야겠다고 제가 항상 냅뒀는데 최근에 곰팡이가 폈던 것 같아. 계속 박아나가지고 안 신고 그 신발 그래서 버렸어요.
아무튼 그것도 막 반짝이 박혀있고 이런 거 해외 배송을 시켜가지고 신고 오면 형들이 오 신발 이쁜데 형 신발 샀어요 이러고. 그땐 그냥 진짜 막 보고 따라하고 항상 그랬지. 이거 직접 산 거죠. 아무튼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때 제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서 좀 멋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좀 옷도 어떻게 입어야 이쁜지도 알게 되고, 나한테 어떤 옷이 이쁜지도 알게 되고 그랬었죠. 연습생 썰 끝. 까리해졌어요? 나를 한번 깨문다고? 근데 누구나 다들 사실 애기 땐 잘 모르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연생 때 노래 연습 했죠. 초반에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노래를 안 가르쳐줬어요. 노래 연습을 안 시키고 맨날 춤만 시켰어. 그게 약간 저 연습생 계약이어가지고 이제 본 계약을 해야만 레슨을 시켜줬는데, 왜냐면 안무 레슨은 그냥 뭉태기로 다 같이 받았거든요. 그때 한 1년 지나고 한 1년 반 정도부터 보컬 레슨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릴 때는 고음이 진짜 안 올라갔거든요. 이게 노래를 해도 이 고음역이 되게 안 돼서 일반적인 발라드 되게 낮은 것들도 혼자 끝까지 못 불렀어. 그래서 항상 키를 낮추거나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도 제가 작곡을 하면서 노래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타고나게 내 성대란 악기 자체가 고음을 낼 수 없는 악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평생을. 근데 수많은 선생님들을 거쳐가면서 이제 요 사람한테는 요렇게 배웠던 게 내가 또 바꿔서 연습해보고, 요 사람한테 배우고, 요 사람한테 배우고, 또 제가 더 노래가 늘고 싶어서 제가 따로 사비로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노래 연습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지금 그 회사에서 배우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잘 이해도 안 되고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좀 배우고 싶다. 해서 엄마가 그래 너가 이렇게 배우고 싶으면 배워 라고 하셔갖고, 제가 또 찾아가지고 아니 형한테, 형 나 이렇게 고음 뚫고 싶은데 어딜 가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소개해줄게. 그래가지고 동아방송예술대학 그쪽 실용음악과에 나오신 선생님한테 가서 또 노래 배우고. 근데 그때도 진짜 안 됐어. 타고나게 목을 엄청 쬐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노래를 못 부르진 않았는데, 타고나게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이 노래가 되게 잘 산다 라는 거는 머리에 항상 있었어요. 이 노래는 이렇게 불러야 잘하게 들리고 더 와닿겠다라는 건 있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고음이 안 돼서, 그래서 혼자 막 가서 또 배우고, 그러면서 혼자 또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인터넷 같은 거 막 찾아보고, 막 김나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진짜 잘 나가는 선배 가수님들 보면서 막 또 찾아보고, 영상 찾아보고, 보컬 유튜브 막 이런 데 다 찾아보고, 혼자 보고 따라해보고 연습해보고 하면서 목이 진짜 많이 상했었어. 안 되는데 그걸 억지로 혼자 하니까. 그 과정을 진짜 많이 거치고 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히스토리 때 노래하는 거 들어보면 고음역대 음역은 제가 일단 메인 보컬도 아니었고, 항상 벌스, 코러스를 좀 많이 했어요. 항상 작곡가 형들이 야 너는 목소리가 진짜 너무 좋으니까 코러스를 하면 되겠다
가성도 예쁘고 그래서 항상 저한테 코러스 시키고, 그럼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 코러스랑 벌스, 이제 이정이랑 도균이 형이 메인 파트 부르고 그랬었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작곡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노래를 만들고 가이드를 써야 되는데, 내가 노래를 좀 하는데 굳이 가이드를 써야 되나?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느낌을 받아서 계속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가 부르는 게 낫겠다. 내가 불러야 내가 원하는 뉘앙스를 살릴 수 있으니까 라고 해서 제가 연습을 했죠. 연습도 아니야, 그냥 무작정 불렀어. 내가 안 되는 음역인데 그냥 일단 만들어 놓고 불러. 막 깨끗거리면서 불러. 그렇게 무식하게 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또 찾아보고 또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고음이 뚫리더라고요. 이건가? 그럼 그 길을 기억했다. 연습을 해. 근데 잘못된 길이야. 그럼 목이 엄청 상해. 그럼 목소리가 다 가. 그럼 또 회복기를 거치고 그게 아니었구나.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가이드 녹음을 되게 많이 하면서 노래가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작곡 실력도 많이 늘었고 노래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가사 같은 것들도 이 한국어랑 영어랑은 되게, 한국어는 받침이 있어서 받침 있는 거는 되게 부르기 힘들거든요. 특히 고음역 올라가면 되게 불편해, 받침이 있으면. 그래서 받침이 없는 고음으로 가는 편한 발음으로 하려고 가사도 바꿔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발음이 나와야 고음이 올라갈 때 소리가 이쁘고 내가 되게 편하구나, 이런 것들 혼자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제가 랩도, 그냥 이것도 제가 원래 랩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데뷔하기 좀 전부터 랩 레슨을 시켜주셔가지고 랩을 했는데, 랩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야. 래퍼만큼 랩을 하고 싶다. 그냥 랩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누가 들어도 잘한다만큼 랩을 하고 싶다. 갑자기 거기 또 꽂힌 거야. 노래 연습도 안 하고 춤도 안 추고 랩만 했어요. 그땐 또 랩만 했던 시기가 한 6개월 되나? 1년? 6개월에서 1년? 진짜 랩만 했어. 왜냐면 제가 발음이 진짜 안 좋았어요. 지금도 말할 때 되게 발음이 많이 새거든요. 습관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여기 덧니가 엄청 크게 4개가 났어요. 위아래 이렇게 덧니가 4개가 크게 나가지고 교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근데 재호는 타고나게 여기 안에가 너무 좁아가지고 무조건 생니 4개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생니 4개를 그냥 뽑았어요. 뽑고 송곳니를 안으로 집어넣었어. 그러면서 교정을 하니까 불편하잖아. 그리고 또 중간에 보조장치 끼고 하니까 발음이 되게 불편했었는데, 그게 너무 2년 3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발음이 망가진 거야, 내가. 그래서 말할 때 발음이 되게 많이 샜는데 난 못 느꼈어. 근데 이게 노래하거나 랩할 때 엄청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느낀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발음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랩 선생님이 맨날 재호 너는 일단 발음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맨날 이거 진짜 펜 맨날 이빨이 부르고 이러고 발음 연습하고, 그러면서 말할 때도 발음이 되게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고 랩할 때도 항상 이렇게 물고 연습하고 발음 씹는 연습하고 강세 주는 연습하고, 그래서 노래하거나 랩할 때는 발음이 많이 안 새고 많이 좋아졌어요. 말할 때도 많이 좋아졌는데, 말할 땐 습관 때문에 지금도 좀 계속 발음이 새는 편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진짜 미친듯이 연습했어요. 진짜 한 1년 가까이 랩 연습을 진짜 많이 했고, 그래서 그냥 랩도 뭐 제가 뭐 스타일이 있거나 래퍼분들처럼 막 그렇게 잘하는 그럼 당연히 결국 못 됐지만 한때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재호가 랩 나쁘지 않게 하니까 재호가 그럼 벌스도 부르면서 랩도 해. 갑자기 랩을 했어요. 나 보컬인데. 그런 식으로 지내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시절들을 거치고
지금의 저 김지호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디 좀 나서야 될 때나 제가 메인이 돼가지고 이끌어야 될 때나 이럴 때는 좀 신경 많이 써요. 발음 안 세게 하려고. 근데 습관적으로 계속 새더라고. 아무튼 뭐 그랬었습니다. 진짜 많은 가수들 모창도 해보고 따라도 해보고 노래도 뭔가 저만의 스타일을 갖고 싶어서 이 사람도 따라해보고 팝가수 중에 저 사람도 따라해보고 진짜 많은 것들을 거쳐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되게 어린 고등학생이나 20대 초반인데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타고난 재능이. 저는 그 정도로 타고나진 않았기 때문에 진짜 수많은 연습을 하면서 작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더 살겠다라는 걸 연습을 해서 좀 깨우친 케이스고, 진짜 어린데도 천재적으로 되게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 보면 대단해요. 진짜 너무 멋있어. 근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진짜 치열하게 살아왔어. 진짜 잘하고 싶어서. 카메라 보면서 얘기하라고? 카메라? 뭔가 과거를 예상해야 되니까 계속 딴 데 보고 그때 어땠지? 생각 정리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딴 데 자꾸 봤네. 마실 게 없어. 그래서 얼음을. 저 방송한 지 얼마나 됐나요? 한 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남은 거 없어. 다 먹은 거야 저거. 어허, 안돼. 각 잡지 마요. 밖에 별로 안 추워요 오늘. 근데 이제 저녁이라 춥겠다. 지금 7시 반 넘었으니까. 한 시간 아직 안 됐구나. 오케이, 제가 45분에 켰죠? 딱 10분 더 끄겠습니다. 오늘 친구 기다리고 있어서 가야지. 미안하잖아. 집 같이 가는 길에 미안해가지고 내가 오늘 팬분들 때문에 방송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그럼 해! 그래서 때려줄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와갖고 방송하려고 왔어요. 작업실. 오늘은 결혼식도 있고 그래서 쉬려고 했는데 이일이요. 친구분 감사합니다. 친구분 감사하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라고 한마디 해주시죠. 예, 괜찮습니다. 네, 괜찮다고 합니다. 얼음 그만 먹겠습니다. ASMR? ASMR. 안 추워요. 감기 안 걸려. 연말 공연 계획 없죠. 네.
없어요. 나도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또 다른 바쁜 또 일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누야샤 컷. 이누야샤 컷. 알아보는군. 애교를 해달라고요? 저는 애교랑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난 애교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시키면 할게요. 고양이기. 다음 달에도 라이브 한 번만 해줘요. 네, 저는 라이브 오늘처럼 뭐 좀 쉴 수 있을 때, 시간이 될 때, 또 제가 뭐 좀 너무 호리하지 않게 있을 때면 방송을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평상시에 진짜 항상 너무 후리하게 있어가지고. 이게 애교예요? 이거 애교 아니, 이거는 뭐 이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혼양? 재혼양? 재혼양 했죠? 네, 다음에는 좀 후리한 모습으로도 오겠습니다. 보라트. 헤어지자고 너 누군데를 달라고? 헤어지자고? 너 누군데? 리본 하트가 뭐야? 리본 하트? 리본 하트가 뭐예요? 이게 리본 하트인가? 볼콕? 아, 나몽이구나. 손 두 개 동그랗게 해서 머리 위에 하는 거일걸? 손 두 개를 동그랗게 해서 머리 위에 하는 거? 이게 리본이라고? 뭐야 이게? 꽃받침? 꽃받침? 이렇게? 만두? 그러니까 이거 만두 아니야? 이게 뭐야? 손 따로따로 동그라미? 이렇게? 이게 리본이라고? 이게 리본이에요, 여러분? 이게 리본이라고? 동그라미 두 개 이렇게? 이게 무슨 리본이야? 이게 왜 리본이야? 각각 손을 만두로 만들고 그걸 모아서 붙여. 이게 리본이라고? 요거를 어떻게 하라고? 동그라미를 모아서. 네, 모았어요. 뭐 어떻게 같이 이걸 같이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테디베어잖아. 이거를 머리 위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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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깨가 없는 사람 같다. 이렇게 하라고? 바보 같은데? 어디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뭐 어깨가 뭐야? 이게 이만큼 올라가. 눈에 대면 배트맨이라고? 이렇게? 뭐야? 바보라고요? 참나.
아니 시키는 대로 했잖아. 내가 이 바보야. 뭐야? 이렇게? 인스타 땀 효과 나온다고? 진짜? 안 나오는데? 뭐야? 거짓말 쳤지 나한테. 안 나오잖아. 갤럭시는 안 된다고? 헐. 아이폰만 된다고? 하고 좀 기다리라고? 오케이. 그래 아이폰만 된다고? 나와라! 야! 안 나오잖아. 에이 안 해. 안 나오잖아. 사기쳤어 나한테. 따봉을 해야 된다고? 따봉. 안 나오잖아. 쌍따봉 해야 나온다고? 안 나오잖아. 뭐야? 네가 뭘 누르면 해주나? 반짝이. 오, 신기한데? 이건 뭐야? 뭐야? 이건 뭐지? 이게 뭐가 생겼어? 신기한 거 많다. 이건 뭐야? 응? 내 얼굴 인식을 못하나봐. 뭐가 엄청 필터가 많은데 아무것도 안 되네. 오, 대박. 뭐야? 뭐야 이거? 외계인 아니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뭐야 무서워. 와. 아하하하하하. 신기한 거 많네. 이건 뭔데? 이거 대박. 와, 대박이다. 엄청 웃기네 이거. 오케이, 필터 끝. 여러분 이제 7시 46분입니다. 이제 갈게요.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인스타 라이브가 알아서 종료하고 있어. 25초 남았대 지금 갑자기. 나는 말도 안 했는데 1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꺼지는구나. 19초 남았어 여러분. 19초, 17초, 15초. 나 이제 갈게요.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